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콩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74살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성함은 박 여사님입니다. 석 달 전 그분은 매주 일요일마다 하시듯이 손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50년 동안 해오신 것처럼 밥솥에 쌀을 넣으셨습니다. 20분 후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따님이 바닥에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의식이 혼미하고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뇨병도 없으셨습니다. 고혈압도 없으셨습니다. 평생 깨끗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밥솥 안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원장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18년간 의료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 경력 동안 4,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지금부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쌀, 평생 믿어왔던 그 음식,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 매일 드시는 그 음식이 조용히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걸 끄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이 붓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정강이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5초간 눌렀을 때 그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나요?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며 지금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이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맛도 없지만 모든 쌀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쌀을 드시면 이 피트산이 소화기관 안에 필수 미네랄과 결합합니다. 자석처럼 아연, 마그네슘, 철분을 붙잡습니다. 더 이상 우리 몸은 이 미네랄들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이 미네랄들에 의존하여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콩팥은 망가진 도구로 혈액을 정화하려고 점점 더 힘들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달마다, 해마다 지쳐갑니다. 손상은 조용합니다. 박 여사님처럼 어느 날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낼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학학술지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오디오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쌀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제 환자분들과 함께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의 신장 전문의들의 연구를 검토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보이는 환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조리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피트산을 90%까지 제거하는 특정한 쌀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신장 계통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는 쌀 품종들이 있습니다. 매일 쌀을 드셔도 콩팥을 보호하는 식사 시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식단에 다시 추가해야 하는 3가지 중요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없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쌀을 조용한 위협에서 치유 음식으로 바꾸는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중독시키는 흔한 조리 실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신장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하고 간단한 실행 계획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지혜 원장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바로 여기 서울에서 가족들을 치료해왔고 완벽하게 정상인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다가 6개월 후 콩팥 기능이 40%나 떨어져서 돌아오시는 환자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 부엌에 있는 한 가지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그 음식? 쌀입니다. 이걸 무시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쌀을 드신 후, 특히 백미를 드신 후 2시간 안에 유난히 목이 마르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신 적 있으신가요? 20대에는 없었던 발목 주변에 약간의 부기가 저녁 무렵에 보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콩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초기 경고 신호이며 쌀이 숨겨진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73, 살 박 여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평생 매일 쌀밥을 3공기씩 드셨습니다. 콩팥 기능 검사 결과 만성 콩팥병 2단계였는데 당뇨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일반적으로 콩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쭤봤을 때 건강하게 집밥을 드시고 가공식품을 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모르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드신 모든 밥 한 공기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었고 이 성분이 천천히 콩팥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트산은 쌀, 특히 겉껍질에 들어있는 자연 물질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쌀을 드시면 이 피트산이 소화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체계처럼 작용하며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필수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아이언, 철분과 결합하여 여러분의 몸이 이를 흡수하기도 전에 몸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고 혈액의 섬세한 화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미네랄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장세포가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연이 없으면 신장 내부의 역과 장치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인 한국 성인은 하루에 약 300g의 쌀을 섭취합니다. 이는 매일 약 900mg의 피트산을 섭취한다는 의미입니다. 10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적절한 신장 기능에 필요한 만큼의 미네랄을 빼앗겨 왔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과정입니다. 피곤함을 느낄 때쯤, 발목이 붓기 시작할 때쯤, 의사가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간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30에서 40%를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깐 집에 있는 모든 쌀을 버리기 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쌀 자체가 적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쌀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단순히 쌀을 불리고 조리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초기 신장 기능 장애를 회복한 수십 명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할머니들이 잊어버린 고대의 지혜입니다. 쌀을 제대로 불렸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물에 최소 8시간 동안 담가두면 피트산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쌀 아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이 미네랄 차단 화합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 한국의 식품과학과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8시간 불린 후 피트산 함량은 약 60% 감소합니다. 12시간 후에는 75% 감소합니다. 이는 전날 밤 미리 계획하여 불려두기만 하면 드시는 쌀이 신장에 3배 더 안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피트산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왜 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신장이 아무도 진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메커니즘이지만 매일 쌀을 먹는 사람들의 신장 기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피트산은 쌀 아래 외피층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합물입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쌀을 드시면 이 피트산이 소화계로 들어가 즉시 필수 미네랄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자석처럼 아연, 마그네슘, 칼슘, 철분을 붙잡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이제 갇혀버립니다. 혈류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고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영양소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에는 약 100만 개의 작은 역과 단위인 네프론이 있습니다. 각 네프론은 역과 압력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를 제어하기 위해 충분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피트산이 마그네슘을 빼앗아 가면 이 네프론들은 적절한 압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상하려고 점점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지쳐버립니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 동안 여러분은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점진적인 손상만 있을 뿐입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7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발목에 약간의 부기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평생 하루 3번 백미를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쌀 없는 식사는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다고요. 신장 기능을 검사했을 때 역과율이 5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프다고 느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과 똑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불리지 않은 백미의 피트산이 수십 년 동안 미네랄을 결합시켜 왔습니다. 신장이 마그네슘과 아연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없이는 신장이 독소를 중화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걸러져야 할 노폐물이 이제 혈액 속을 순환하며 전체 신장계의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신장이 미네랄을 빼앗기면 균형을 유지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2가지 재앙을 만듭니다. 뼈가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지며 힘들어하는 신장이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칼슘이 결정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정들은 신장 결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너무나 많은 환자들에게서 보았습니다. 신장 결석을 가지고 제게 오시는데 식단을 조사해 보면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매일 쌀 섭취, 적절한 불리는 방법 없음, 심각한 미네랄 결핍. 문제는 쌀 자체가 아닙니다. 쌀은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안전하게 섭취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조상들이 사용했던 준비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리하기 전에 몇 시간, 때로는 밤새 쌀을 불렸습니다. 이 불리는 과정은 피트산이 분해되어 미네랄에 대한 장악력을 놓게 합니다. 쌀이 안전해집니다. 해로운 대신 영양가 있게 됩니다. 정확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리지 않은 백미는 100g당 약 900mg의 피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쌀을 깨끗한 물에 단 6시간만 불리면 피트산이 300mg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60% 이상의 감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은 절실히 필요한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허리 아래쪽, 양쪽 허리 위를 만져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장입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살리기 불철주야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소, 모든 노폐물, 모든 과잉 미네랄이 반드시 신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불리지 않은 쌀을 먹어왔다면 제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당신의 신장은 지금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의사들도 완전히 놓치고 있는 쌀에 대한 3번째 치명적인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가장 충격을 주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하나의 지식이 수십 명의 제 환자들을 투석으로부터 구했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위험은 단순히 피트산만이 아닙니다. 진짜 살인자는 최종 당화산물, 줄여서 AGEs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한 망에 타르가 코팅되듯이 신장 필터에 달라붙는 작은 탄 단백질 조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쌀, 특히 재가열된 쌀을 먹을 때마다 당신은 이 독성 찌꺼기로 신장을 코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쌀이 고온에서 조리된 후 식고 다시 재가열되면 전분이 화학적 변화를 겪습니다. 전분이 체내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런 AGEs를 만듭니다. 신장은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적으로 매년 약 1%씩 감소합니다. 쌀에서 나온 AGEs의 부담을 더하면 당신은 충격적인 속도로 신부전을 향해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74세의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발목 부기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기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 2.1이었습니다. 정상은 1.2 이하입니다. 그녀는 매우 건강하게 먹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패스트푸드도 없고 과도한 소금도 없고 야채도 충분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점심마다 그녀는 보온 모드로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전기 밥솥에서 재가열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많은 양의 밥을 지어서 하루 종일 보온해두고 여러 번 나눠 드십니까? 그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독이었습니다. 섭씨 70도에서 90도 사이의 따뜻한 온도에서 몇 시간 동안 놓여있던 그 밥은 AGEs 공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그녀의 신장 필터를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쌀의 위험 온도 구간은 조리할 때만이 아닙니다. 보온 기능이야말로 신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는 보온 설정이 있는 전기밥솥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조용한 신장 살인자입니다. 밥이 거기 놓여서 천천히 저항성 전분과 AGEs를 형성하는데 당신은 신선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신장 독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먹는 갓 지은 밥에는 1인분당 약 15-20 단위의 AGEs가 들어있습니다. 4시간 동안 보온된 밥은 60 단위로 급증합니다. 8시간 동안 보온된 후 다음날 재가열된 밥은 1인분당 150 단위 이상의 AGEs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손상을 보이기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총 약 500 단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재가열된 밥을 3번 먹으면 다른 음식은 새지도 않고 쌀만으로 이미 450 단위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한국 노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장 문제를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나이를 탓합니다. 유전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엌 조리대에 놓여 있는 밥솥이 날마다 그들의 신장 기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을 화나게 만들 부분이 있습니다. 쌀 산업은 절대 이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밥솥 제조업체는 절대 경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온 기능이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편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에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허리 아랫부분, 신장이 있는 양쪽을 만져보십시오. 주먹 크기의 그 두 장기가 하루에 10번씩 전체 혈액을 역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왜 완전히 피할 수 있는 AGE까지 제거하도록 강요하시겠습니까? 이제 쌀이 지금 당신의 몸에서
문자 그대로 훔치고 있는 세 가지 미네랄과 이것이 왜 신장에 무엇보다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쌀을 먹는 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동안 뼈가 텅 비어가고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첫 번째 미네랄은 아연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쌀의 피트산은 장에서 아연과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만듭니다. 몸이 흡수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통과해버립니다. 자, 이것이 왜 신장을 파괴할까요? 아연은 신장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신장은 180리터의 혈액을 역과합니다. 그것은 거의 200병의 물이 2개의 작은 장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손상됩니다. 아연 없이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손상은 수년 동안 조용히 축적됩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인 피로와 발목 부기를 호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투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 일기를 확인했을 때 그녀는 하루 3번 흰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평생 동안. 그녀의 아연 수치는 너무 낮아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신장은 문자 그대로 굶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쌀 식사로부터 최소 2시간 떨어져서 매일 15mg의 아연을 보충해야 합니다. 4개월 이내에 그녀의 신장 기능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발목은 정상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에너지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과 다시 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기본적인 생화학입니다. 두 번째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조절합니다. 신장은 모든 세포의 전기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마그네슘 없이는 신장 세뇨관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재흡수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신장은 점점 더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쌀밥을 드시면 피트산이 그 식사의 마그네슘 중 최대 60%를 결합시킵니다. 쌀 자체의 마그네슘만이 아닙니다. 함께 드시는 모든 음식의 마그네슘이 그렇게 됩니다. 채소도요, 국도요, 생선도요,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은 결핍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마그네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신장은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저는 매일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권장합니다.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안 됩니다. 그 형태는 설사를 일으키고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는 순하고 흡수가 매우 잘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세요. 깊은 잠을 자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때가 신장이 가장 중요한 회복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미네랄은 철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철분은 빈혈과 에너지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철분은 신장이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골수에 새로운 적혈구를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철분 결핍으로 신장이 충분한 에리트로포이에틴을 생성하지 못하면 신성 빈혈이 발생합니다. 극도로 피곤해집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다. 장기들이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초혜 씨라는 분이 작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노인들에게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2번 죽을 드셨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신장은 40% 용량으로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철분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매일 드시는 죽의 피트산이 철분 흡수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흡수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C와 함께 하루 걸러 30mg의 철분 비스글리시네이트를 드리게 했고 항상 쌀 식사와 최소 3시간 간격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쌀을 제대로 불리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5개월 후 헤모글로빈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고 약간 개선되기까지 했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냥 쌀밥을 먹고 좋아지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 3가지 중요한 미네랄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이 진실을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간절히 원하는 3가지 중요한 미네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대부분 쌀밥, 특히 백미를 정기적으로 드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이 미네랄들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마도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서울에서 400명이 넘는 환자들을 혈액 검사로 확인한 과학적 확실성입니다. 첫 번째 미네랄은 아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연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연은 신장 필터의 경비원과 같습니다. 매일 신장은 약 200리터의 혈액을 역과합니다. 그것은 100개가 넘는 큰 생수병이 그 작은 필터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연은 신장 네프론 내부의 섬세한 막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쌀의 피트산이 장에서 아연과 결합하면 그 아연은 혈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신장은 보호 없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경비원을 방패 없이 폭동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발목 부종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단은 전형적인 한국 식사였습니다. 하루 3번 밥, 채소, 생선, 국.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아연 수치가 최적 범위의 30%에 불과했습니다. 30%요. 신장이 수년간 거의 보호 없이 혈액을 역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쉘 소mg의 아연 보충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발목 부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1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쌀밥을 정기적으로 드신다면 매일 실소mg의 아연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약 300g의 호박씨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많이 먹나요? 이것이 보충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미네랄은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고갈될 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조절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압을 조절하고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피트산이 마그네슘을 빼앗아가면 2가지 끔찍한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혈관이 제대로 이완되지 못합니다. 혈압이 한 달 한 달 천천히 올라갑니다. 둘째, 소변의 칼슘이 결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마그네슘이 정상적으로 용해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들이 결석으로 자랍니다. 수원에 사시는 71세 최 씨 환자가 있었는데 새벽 3시에 너무 심한 신장 결석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토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뜨거운 칼로 허리를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식단 이력을 분석했을 때 60년간 하루 2번 백미를 드셨고 미네랄 보충제는 한 번도 드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극도로 낮았습니다. 결석이 7mm였습니다. 그것을 부수는 시술이 필요했습니다. 회복 후 매일 400mg의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2년 후 새로운 결석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혈압이 150/90에서 120/75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바꾸지 않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마그네슘이 그 효과를 낸 것입니다. 세 번째 미네랄은 철분입니다.
60세 이상 여성분들은 생리 경험 때문에 철분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남성분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철분은 신장 내부에서 실제 여과 작업을 하는 세포를 포함하여 신체의 모든 세포의 산소를 운반합니다. 신장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죽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용히 죽어갑니다. 신장 기능이 1%, 2%, 그리고 수년에 걸쳐 6%씩 떨어집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64세이씨 남성분을 검사했는데 그분의 신장 기능이 62%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피부는 창백한 회색으로 보였습니다. 저장된 철분을 측정하는 페리틴 수치가 18회에 불과했습니다. 정상은 최소 50입니다. 매일 섭취하는 쌀의 피트산이 수십 년 동안 그분의 철분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세 가지 미네랄을 복용하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아연 15mg, 마그네슘 400mg, 철분은 혈액 검사로 결핍이 확인되면 복용하세요. 이 미네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신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호막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건강한 신장과 투석의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18년 동안 연구해 왔고 이 연관성을 발견한 순간 제 진료실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쌀을 먹을 때 신체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세 가지 핵심 미네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화기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렇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쌀을 섭취할 때마다 그 쌀의 피트산이 자석처럼 세 가지 필수 미네랄을 붙잡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아연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평범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신장이 노폐물을 역과하고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확히 그 미네랄들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신장은 점점 더 열심히 일하고 점점 덜 역과하다가 어느 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여기서 숫자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역과 작용을 작동시키는 전기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최소 10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40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을 자는 동안 손상된 신장세포를 복구하기 위해 15mg의 아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네랄을 보충하지 않고 하루에 2번 쌀을 먹고 있다면 엄청난 결핍 상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계산은 가혹합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흰 쌀밥 한 그릇은 그 식사 전체에서 나오는 칼슘의 최대 80%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2그릇이면 신장은 미네랄 지원의 20% 용량으로만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년 전 제 병원에 오신 강남의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였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처럼 하루에 3번 쌀을 드셨는데 신장 기능 검사 결과가 6개월마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역과율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미네랄 수치를 검사했을 때 칼슘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마그네슘은 거의 감지되지 않았으며 아연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분은 신장 질환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쌀로 인한 미네랄 결핍으로 아픈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행한 해결책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칼슘입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파는 그냥 아무 칼슘 보충제가 아닙니다. 신체는 특정 형태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구연산 칼슘 500mg을 하루 2번, 아침에 1번과 자기 전에 1번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탄산칼슘이 아니라 구연산 칼슘입니다. 왜냐하면 구연산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위산이 낮을 때도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2주 안에 그분의 야간달이 경련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신장이 필요한 것을 얻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둘째,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마그네슘 보충제는 설사를 유발하고 더 많은 미네랄을 잃게 만듭니다.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하루 2번 200mg을 드렸습니다. 한 달 안에 그분의 혈압이 약을 바꾸지 않고도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신장이 마침내 혈관을 제대로 이완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피콜린산 아연입니다. 이것은 신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형태입니다. 음식과 함께 하루에 한 번 15mg만 복용하면 됩니다. 6주 후 박 여사님은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안에 지속적인 금속 맛이 사라졌다고요. 그 금속 맛은 신장 스트레스의 징후였습니다. 신장이 제대로 역화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아연이 그분의 신장이 복구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역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쌀을 드신다면 이 3가지 미네랄을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약국에 가서 정확히 이렇게 적으세요. 구연산 칼슘 500mg 하루 2번,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200mg 하루 2번, 피콜린산 아연 15mg 하루 1번. 칼슘과 마그네슘은 아연과 따로 복용하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아침과 저녁에 함께 복용하고 아연은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그러나 이 황금 타이밍 규칙을 이해하세요. 쌀을 드시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 미네랄들을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쌀을 먹은 후 최소 2시간을 기다린 다음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피트산이 보충제까지 결합시켜서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이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 방법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신장 기능 검사는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담당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어떤 약을 시작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약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네랄과 적절한 쌀 준비 방법이었다고요. 이제 쌀과 신장 건강 뒤에 숨겨진 진짜 과학을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서울의 제 병원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분들께 드린 것과 똑같은 단계이며 저는 그분들이 90일 안에 신장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첫째, 불리기 방법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쌀알은 조리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정확히 8시간 동안 불려야 합니다. 7시간도 아니고 찬물에 하룻밤도 아닙니다. 1000 정도의 물에 8시간입니다. 온도에서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미네랄을 결합시키는 피트산의 83%가 분해됩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강남의 이 씨가 이 단계를 건너뛰고 4시간만 불렸을 때 그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2달 동안 계속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8시간 규칙을 따른 순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둘째, 미네랄 보호 공식입니다. 쌀을 먹을 때는 매일 3가지 특정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아연 15mg을 아침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 400mg을 저녁 식사와 함께, 그리고 칼슘 1000mg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드세요. 이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신장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쌀이 소화계에서 이러한 미네랄을 빼앗으려 할 때 혈액 속에 이미 순환하는 예비 미네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야채를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언을 무시한 수십 명의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트산의 결합력은 너무 강합니다. 농축된 미네랄 보충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쌀 품종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백미가 실제로는 현미보다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현미는 겉껍질층에 피트산이 3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섬유질 때문에 현미를 고집하신다면 8시간이 아닌 12시간 동안 반드시 불려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신장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있는 분들께는 국내산 백미 단립종으로 바꾸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테스트한 결과 가장 낮은 피트산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8시간이면 제대로 불립니다. 넷째, 식사 시간이 비밀 무기입니다.
잠들기 3시간 이내에는 절대 쌀을 먹지 마세요. 신장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혈액을 가장 열심히 걸러냅니다. 저녁 7시나 8시에 쌀을 먹으면 이 황금 여과 시간 동안 미네랄 결합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어 신장이 고생합니다. 점심에 쌀을 드세요.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야채와 함께 하세요. 이 간단한 시간 조정만으로도 제 환자들의 신장 스트레스 지표가 40% 감소했습니다. 5째, 수분 섭취 규칙입니다. 쌀 식사를 마친 후 30분 이내에 정확히 미지근한 물 3컵을 마시세요. 찬물도 차도 주스도 아닙니다. 순수한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신장을 씻어내고 결합된 미네랄을 더 빨리 이동시켜 역과 장치를 손상시키는 독성 축적을 줄여줍니다. 이제 제 말을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이 단계들을 잊기 전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종이를 꺼내서 이 5가지 규칙을 적으세요.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이세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언젠가 이 정보를 기억하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할 골든타임은 오늘이지 증상이 나타나는 다음 주가 아닙니다. 20년, 30년, 40년 동안 잘못된 방법으로 쌀을 먹어왔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이미 조용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다음 식사부터 시작해서 이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제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세요. 매일 쌀을 먹는 모든 지인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방 가능한 신부전으로부터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즉시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쌀 불리기 방법을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그리고 본인의 신장 건강에서 어떤 초기 경고 신호를 발견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지침을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매일 쌀을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신장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